처음엔 그냥 비슷한 아시아 나라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 계속 드는 생각은 대체 한국이란 나라는 왜 이렇게까지 잘 되어 있는 거죠? 지난 몇 년간 아시아 각국을 다니며 경제 시스템을 연구했지만 한국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그냥 비슷한 아시아 나라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여기로 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정말 매일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이건 단순히 문화가 다른 게 아니라 정서 자체가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 사는 게 정말 달라요. 일본에서 살면서도 나름 편안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의 일상은 아예 다른 차원의 배려와 따뜻함이 있어요. 중국, 싱가포르, 태국까지 다양한 나라를 경험했지만 한국에서 느낀 감동은 차원이 달랐거든요. GDP나 성장률 같은 수치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든 따뜻한 정서였어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직접 감동받은 9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찐 경험만 모았거든요.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울린 순간들이에요. 처음엔 단순한 출장으로 몇 주 머물다 가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친구 집에 초대받아 처음으로 한국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현관 앞마다 택배가 그냥 바닥에 놓여 있었거든요. 일본이었다면 분실 걱정이 앞섰을 텐데 그래서 친구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놔둬도 안 가져가? 괜찮아? 그랬더니 친구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은 그냥 이렇게 둬도 아무 일 없어. 누가 남의 걸 왜 가져가?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걸까요? 그날 밤부터 관찰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가서 봤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기다렸어요. 택배 기사가 새로운 상자를 또 놓고 갔습니다. 기존 택배들은 주인이 와서 하나둘 가져갔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사흘 연속 관찰했는데 정말 아무도 남의 택배를 가져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비싼 전자제품 상자도 그냥 놓여 있었거든요. 아, 여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곳이구나. 이건 단순한 택배 보관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사회, 정직이 일상이 된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풍경이었어요. 경제학자로서 저는 늘 인간의 행동을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본 이 현상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아파트 경비원분께 물어봤습니다. 택배 도난 사고는 없나요? 그분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거의 없어요. 가끔 실수로 잘못 가져가는 경우는 있지만 고의로 훔치는 일은 정말 드물죠.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직함이 규칙이 아닌 당연한 일상이 된 사회. 법적 제재나 도덕적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신뢰 시스템. 그 순간 신뢰라는 단어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택배 하나가 그냥 놓여있는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국 사회의 깊은 신뢰 문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처음 받은 문화적 충격이자 깊은 감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감동받은 것은 한국 아파트의 놀라운 기술력이었습니다. 택배 문화에 놀라고 있을 때 친구가 자신의 집을 구경시켜줬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또 다른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뭐야?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이 따뜻했어요. 친구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온돌이야. 바닥 난방 시스템이지. 일본에서는 에어컨이나 히터로 공간을 데우는데 한국은 바닥 자체가 따뜻하다니요. 그것도 아파트 전체가 말이에요. 이거 비용 많이 들지 않아? 물어봤더니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역 난방이라 오히려 효율적이야. 겨울에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 창문을 보고 또 놀랐어요. 유리가 세 겹이었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두꺼워? 단열 때문이야. 소음 차단도 되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차 소리가 창문을 닫으니까
거의 안 들렸어요. 일본 아파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조용함이었습니다. 화장실이 2개라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왜 2개나 있어? 하나는 손님용, 하나는 가족용이야. 요즘 아파트는 기본이지. 더 놀라운 건 주차장이었습니다. 세대당 주차 공간이 기본으로 제공되고 추가 비용도 크지 않았어요. 도쿄에서는 주차비만 월 3만 원 이상 나간데 말이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감탄했습니다. 층수를 누르면 음성 안내가 나오고 도착층까지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구나. 친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아파트는 정말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 관리사무소에서 택배도 받아주고 공과금도 처리해주고. 그날 저녁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게 됐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바닥 난방 덕분에 이불 없이도 따뜻했거든요. 일본에서는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늘 추위를 참고 살았는데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결로도 거의 없었어요. 3중 유리창 효과인지 습도 조절도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한국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고려해서 만든 거였습니다. 일본 고급 아파트와 비교해도 훨씬 실용적이고 경제적이었어요. 기술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 감동받은 것은 한국의 디지털 사회의 일상화였습니다. 아파트의 첨단 기술에 놀라고 있을 때 일상생활에서 더 큰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사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놀란 건 와이파이였어요. 카페든 지하철이든 어디든 공짜 와이파이가 터졌습니다. 이거 다 무료야? 친구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응, 공공 와이파이 깔려 있어. 일본에서는 유료 와이파이를 쓰거나 데이터를 아껴 써야 하는데 한국은 진짜 무제한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편의점에서 결제할 때도 놀랐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거예요. 현금 쓰는 사람 별로 없어? 요즘은 거의 안 써. 카드가 더 편해. 더 신기한 건 정부 서비스였어요. 외국인 등록을 하러 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말했어요. 앱 다운받으세요. 다음부터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정말요? 믿기 어려웠어요. 일본에서는 관공서에 직접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한국은 앱으로 민원 처리가 된다니요. 통신사에서 휴대폰 개통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절차가 디지털로 처리됐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개통 가능해요. 은행 업무도 충격적이었어요. ATM에서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통장 정리부터 송금까지 다 되네? 요즘은 은행 안 가도 돼. 배달 주문할 때도 놀랐어요. 앱으로 주문하면 실시간으로 요리 상황과 배달 위치를 볼 수 있었어요. 와, 이거 진짜 실시간이야? 지하철 교통카드도 휴대폰으로 찍고, 택시도 앱으로 부르고, 심지어 병원 예약도 온라인으로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디지털 속도로 살아가는구나. 일본은 아직도 팩스를 쓰고 도장 문화가 남아있는데, 한국은 이미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기술이 있는 것과 그 기술이 사람들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편의를 넘어서 이건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뀐 거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디지털 기술을 단순히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생활 그 자체로 만들어낸 나라였습니다. 네 번째 감동받은 것은 병원과 행정 서비스에 믿기 힘든 속도감이었습니다. 디지털 사회에 적응하고 있을 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됐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친구가 근처 병원을 추천해줬거든요. 일본처럼 예약하고 기다려야 하나? 걱정해 봤는데 완전히 달랐어요. 접수대에서 간단히 신분증만 보여주니까 바로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들어가세요. 5분도 안 기다렸어요. 일본에서는 예약해도 1시간씩 기다리는 게 보통인데 말이죠.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증상을 설명하니 바로 진찰해 주시더라고요. 감기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갔어요.
여기서도 놀랐습니다. 5분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5분 만에 약이 나왔어요. 계산할 때 더 놀랐어요. 건강보험 적용되니까 2만 원이에요. 이게 다예요? 일본이었다면 몇 배는 나왔을 텐데 말이죠. 전체 과정이 1시간도 안 걸렸어요. 접수부터 진료, 약 처방, 계산까지 모든 게 빨랐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 정말 효율적이네. 행정 업무도 마찬가지였어요. 외국인 등록 연장을 하러 갔는데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해놨더니 서류 확인만 하고 바로 끝났어요. 다음부터는 온라인으로만 하셔도 돼요.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앱에서 처리 현황도 확인할 수 있고요. 통신사에서 요금제 변경할 때도 놀랐어요. 지금 바로 변경해 드릴게요. 몇 분 만에 모든 게 처리됐습니다. 은행에서 계좌 개설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30분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카드도 바로 발급 가능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매번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은행 업무 하나 보려면 반나절은 각오해야 하는데 말이죠.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서도 감동받았어요.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전화 한 통으로 찾을 수 있었어요. 내일 찾으러 오세요. 한국은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한 편의를 넘어서 국민의 시간을 존중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부담도 줄여주고 이건 진짜 국민을 존중하는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5번째 감동받은 것은 밥상 위의 정, 바로 반찬 문화였습니다. 빠른 행정 서비스에 놀라고 있을 때 한국의 식문화에서 또 다른 감동을 받았어요. 친구와 함께 한식당에 처음 갔을 때의 일입니다. 불고기 하나 주세요. 친구가 주문했어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고기 하나 시켰는데 테이블 가득 음식이 나왔거든요. 이게 다 뭐야? 김치, 나물, 장아찌, 콩나물, 시금치. 작은 접시에 담긴 반찬들이 끝없이 나왔어요. 이거 다 서비스야?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기본 반찬이야. 일본에서는 주문한 음식만 나오는 게 보통인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를 시켜도 여러 가지를 맛볼 수 있었거든요. 이거 다 무료야? 그렇지. 그리고 더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해도 돼. 정말 신기했어요. 반찬을 무료로 리필해준다니요. 첫 번째 김치를 맛봤을 때 충격이었어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거든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집마다 김치 맛이 다 달라. 우리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어. 나물 반찬들도 하나하나 다 달랐어요. 시금치는 고소하고 콩나물은 아삭하고 무는 새콤달콤했어요. 이거 다 손으로 만드는 거야? 식당 사장님이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반찬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말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다른 테이블을 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음식을 시키든 기본 반찬은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 원가는 어떻게 맞춰? 그냥 서비스 정신이야. 손님이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지. 혼자 온 할머니 테이블에도 반찬이 가득했어요. 사장님이 직접 가서 더 드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정이라고 하는구나. 김치찌개를 시켰을 때도 놀랐어요. 찌개 하나인데 또 다른 반찬들이 나왔어요. 매번 이렇게 나와? 당연하지. 이게 한국 식당이야. 밥을 먹으면서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였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모여서 한 상을 이루는 거죠.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야. 단품 중심의 식사에 익숙했던 제게 이런 푸짐한 한 상은 문화적 충격이자 정서적 위로였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손이 가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음식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한국의 정문화를 처음으로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6번째 감동받은 것은 한국의 배달 시스템이었습니다. 반찬 문화에 감동하고 있을 때 한국의 배달 문화를 경험하게 됐어요. 처음엔 단순히 음식 배달 정도로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어요.
밖에 나가기 싫어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배달 시켜 먹을까? 좋지. 뭐 먹고 싶어? 앱을 열어보니 정말 놀랐어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은 물론이고 심지어 약국 배달까지 있었어요. 이것도 배달돼? 응, 감기약도 배달로 받을 수 있어. 치킨을 주문했는데 앱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볼 수 있었어요. 주문 접수됨, 조리 중, 배달 출발. 심지어 배달원의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20분 안에 온다네. 정말 정확히 20분 만에 벨이 울렸어요. 배달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비 때문에 조금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포장을 보고 또 놀랐어요. 비닐로 꼼꼼히 포장되어 있었고 소스도 흘리지 않게 따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이런 세심함까지? 다음 날 약이 떨어져서 약국 배달을 시켜봤어요. 처방전 사진만 보내주세요. 30분 만에 약이 배달됐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편의점 배달도 신기했어요. 아이스크림 하나도 배달해주더라고요. 이거 배달비가 더 비싼 거 아냐? 그래도 편해서 시켜 먹어. 새벽 배달도 가능했어요. 밤늦게 배가 고파서 앱을 열어봤는데 새벽 9시까지 배달하는 곳이 있었어요. 새벽에도 일하시는구나. 배달원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비 오는 날에도 추운 겨울에도 묵묵히 배달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런 편의가 가능한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배달 품질이었어요.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도착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하지? 친구가 설명해 줬어요. 한국은 배달이 하나의 인프라야. 그냥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지. 정말 그랬어요. 한식부터 약 배달까지 20분 만에 도착하는 따뜻한 식사, 실시간 위치 추적, 그리고 비 오는 날 비닐로 감싸주는 세심함까지. 이건 단순한 배달 서비스가 아니라 기술과 정이 공존하는 완전한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에서만 가능한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7번째 감동받은 것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도시였습니다. 배달 시스템의 편리함에 놀라고 있을 때 한국의 전통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생겼어요. 주말에 친구가 북촌 한옥마을에 데려갔거든요.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어? 고층 빌딩 사이로 한옥들이 보였어요. 정말 신기한 풍경이었습니다. 현대와 전통이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거든요. 한옥 안에 들어가 보니 더 놀라웠어요. 전통 구조는 그대로인데 내부에는 현대적 시설이 갖춰져 있었어요. 이거 실제로 사람이 살아? 응, 카페도 있고 게스트하우스도 있어. 한옥에서 커피를 마시는 경험이 정말 특별했어요. 전통 마루에 앉아서 현대식 커피를 마시는 거죠. 이런 조합이 가능해? 경복궁에 갔을 때도 감동받았어요. 궁궐 바로 뒤로 현대적인 빌딩들이 보였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서울은 정말 과거와 현재가 함께 사는 도시구나.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한복을 입고 궁궐을 구경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저 사람들 관광객이야? 아니야, 한국 사람들이야. 요즘 한복 입고 다니는 게 인기야. 전통시장에 가서도 놀랐어요. 할머니들이 파는 전통 음식 옆에서 젊은 사람들이 현대식 디저트를 팔고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구나. 인사동에서 본 풍경도 인상적이었어요.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는 사람들, 현대 갤러리에서 전시를 보는 사람들이 같은 거리에 있었어요. 일본과 뭐가 다른 거지? 생각해봤어요. 일본은 전통을 박물관처럼 보존하는 느낌이라면 한국은 전통을 현재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게 만드는 거였어요. 한복 입은 젊은 여성들이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 모습이 그걸 보여줬어요. 전통이 트렌드가 되는 나라구나. 저녁에 전통 한정식을 먹으면서 느꼈어요. 한옥에서 현대적 서비스를 받으면서 전통 음식을 먹는 이 경험이 바로 한국의 매력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는 한옥, 한복을 입은 거리의 청년들, 전통시장의 현대적 변화까지. 과거와 현재가 함께 걷는 도시, 전통이 살아있는 현대 도시. 이것이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8번째 감동받은 것은 감정을 물들이는 한국의 사계절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에 감동하고 있을 때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어요. 제가 한국에 온 것이 봄이었거든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일본에서도 벚꽃은 봤지만 한국의 벚꽃은 뭔가 달랐어요. 사람들 반응이 다르네? 한국 사람들은 벚꽃을 보면서 함께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치킨 시키자, 맥주 한잔 하자 하면서 벚꽃 아래에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조용히 감상하는 편인데 한국은 정말 활발하네. 친구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계절을 함께 즐기는 걸 좋아해. 여름에 바다에 갔을 때도 놀랐어요. 부산 해운대에 갔는데 바다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여름은 역시 바다지.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서 바다를 보는 경험이 정말 특별했어요. 이런 여유로움이 한국의 여름이구나. 계절마다 그 계절만의 음식과 문화가 있었어요. 가을에는 단풍을 보러 갔어요. 남산에서 본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는데 더 인상적인 건 사람들이었어요. 단풍 구경 가자며 자연스럽게 모이는 모습이 좋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계절을 혼자 즐기지 않는구나. 항상 누군가와 함께 계절을 나누려고 했어요. 단풍 구경도, 벚꽃 감상도, 바다 여행도 모두 함께였어요. 겨울에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눈이 오는 날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붕어빵을 먹으면서 걷는 거예요. 겨울엔 역시 붕어빵이지. 각 계절마다 특별한 음식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봄에는 봄나물, 여름에는 냉면, 가을에는 전, 겨울에는 붕어빵과 호떡. 계절이 바뀌면 거리 음식도 바뀌었어요. 계절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계절에 따라 사람들의 대화 주제도, 만나는 장소도, 먹는 음식도 달라지는 걸 봤어요. 한국의 사계절은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과 일상을 바꾸는 힘이 있었어요. 계절을 함께 나누는 분위기, 계절마다 달라지는 음식과 문화. 이 나라에는 정서적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9번째 감동받은 것은 우리라는 말에 담긴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계절의 정서적 풍요로움에 감동하고 있을 때 한국어에서 가장 특별한 단어를 발견했어요. 바로 우리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친구가 우리 엄마가 마리아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가 뭔가 싶었거든요. 너희 엄마가 내 엄마이기도 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회사는 이래, 우리 팀은 저래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썼어요. 일본에서는 제 회사, 제 팀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카페에서 일하는 친구가 말했어요. 우리 가게 커피 진짜 맛있어. 자신이 직접 만든 것도 아닌데 우리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왜 다 우리를 붙여? 물어봤더니 친구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내 것이 곧 우리 것이고 우리 것이 곧 내 것이니까. 이 말의 의미를 점점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동네는 정말 좋아. 서로 도와주고 살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생각하는 거였어요. 지하철에서 본 광경도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니까 젊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도와드리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같은 분이야라고 하면서요. 회사에서도 느꼈어요. 야근하는 동료가 있으면 우리 같이 끝내자라고 하면서 함께 남아있더라고요.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로 생각하는 거죠. 코로나 때 더 놀랐어요.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해라고 하면서 정말 모두가 협력했어요.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모든 게 자발적이었어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친구가 말했어요. 우리 회사 망하면 안 돼. 우리 모두 열심히 해야 해. 회사가 개인의 소속이 아니라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시위 현장에서도 봤어요.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라고 하면서 평화롭게 의견을 표현하더라고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정말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공동체 의식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 엄마, 우리 집, 우리 회사, 우리나라.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그 말의 따뜻함을 알게 됐어요.
이 사회는 나보다 우리를 먼저 말하는 곳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살아있는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주의, 경쟁이 아닌 협력, 그리고 우리라는 한 단어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제가 감동받은 9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수많은 나라를 분석해왔지만 한국은 정말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나라였어요. GDP나 성장률 같은 지표로는 절대 담을 수 없는 특별함이 있었거든요. 문 앞에 놓인 택배에서 느낀 신뢰, 아파트의 놀라운 기술력, 디지털로 바뀐 일상, 빠른 의료와 행정 서비스, 밥상 위의 따뜻한 정, 완벽한 배달 시스템, 살아 숨쉬는 전통, 함께 나누는 사계절, 그리고 우리라는 말에 담긴 공동체 정신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한국이라는 사회는 저에게 놀라움이 아니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친절에서부터 도시의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모든 게 따뜻했어요. 처음엔 단지 몇 주 머물다가는 출장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니, 어쩌면 계속 살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에서의 한 달,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부러웠어요. 여러분은 제가 말한 9가지 중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